결론부터 먼저 던집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자가 관심 있는 남자에게 하는 말은 평범한 수다로 위장된 초대장입니다. 일상 대화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공표하는 신호입니다. 눈 밝은 사람은 그 신호를 듣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눈치 없으면 같은 자리에 멈춰 서서 바람만 쐐니다. 오늘은 그 바람을 문 바깥에서 맞지 않도록 말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는 법을 끝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붙잡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그녀의 말 한 줄이 있다면 그 한 줄이 바로 단서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대화, 왜 그날 밤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내내 설명될 겁니다.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결말도 바뀝니다. 다행히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동료가 퇴근길에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따라 괜히 외롭다. 버스 정류장 간판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보이던 날이었죠. 그 말은 날씨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 마음의 온도를 드러내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답은 위로가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출발했으면 그날은 두 사람의 첫 장면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호를 풀어갑니다. 질문은 줄이고 행동 지침만 남깁니다. 의심하지 않고 듣고 바로 움직이는 쪽으로 길을 내겠습니다. 첫째, 행선지 초대형 멘트입니다. 요즘 새로 생긴 파스타 집이 그렇게 궁금하다. 주말에 사람 많다던데 한번 가보고 싶다. 대화는 식당 이야기로 보이지만 속뜻은 동행 제안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고개만 끄덕이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 한마디로 초대장은 쓰레기가 됩니다. 반대로 감각이 있는 사람은 바로 판을 엽니다. 그 집 예약은 내가 잡겠다. 시간은 내가 맞추겠다. 말끝의 확신이 초대장을 금빛으로 바꿉니다. 대부분의 신호는 짧고 낮습니다. 높은 음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소리를 큰 결정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단서에 큰 행동을 연결하는 습관이 연애의 속도를 정합니다. 달리는 버스는 가벼운 가속으로도 멀리 갑니다. 둘째, 단점 토로형 멘트입니다. 나 진짜 매력 없다는 말, 남자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 그 말은 자학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약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을 마음이 이미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때 진지하게 조언을 늘어놓습니다. 외모를 어떻게 바꾸라, 성격을 어떻게 다듬으라. 그 순간 분위기는 차갑게 식습니다. 필요한 건 수리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점을 콕 집어 말해주는 겁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점,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가 아주 조금 기울어지는 습관, 걷다가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맞추는 배려. 이 디테일이 칭찬의 설득력을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장점이 타인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순간 마음의 문을 더 엽니다. 셋째, 관계 가능성 확인형 멘트입니다. 요즘 왜 연애 안 하냐는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허가 요청입니다. 들어가도 괜찮은지, 지금이 타이밍인지 물기가 밴 음성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바쁘다는 말은 선을 긋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대답은 빈자리를 은근하게 채워 넣는 초대입니다. 말을 끝낼 때 입꼬리를 살짝 올려두면 더합니다. 말의 내용과 표정의 방향이 한 줄로 겹치면 신호는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넷째, 계절 감정형 멘트입니다. 가을은 괜히 쓸쓸하다는 말, 겨울밤 손 시린 게 싫다는 말, 벚꽃이 참 잔인하게 예쁘다는 말. 날씨 예보가 아니라 마음 예보입니다. 여기서는 깊은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제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손 안 시리게 따뜻한 음료로 시작하자. 다음 주에는 꽃 대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 시즌을 배경으로 데이트를 설계하면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습니다. 계절은 원래 스토리텔링의 절반을 책임집니다. 남은 절반만 채우면 됩니다. 다섯째, 취향 가이드형 멘트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남자가 좋다는 말, 이런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말. 스스로 공략집을 건네는 세상 친절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말에 사소한 농담으로만 반응합니다. 바로 실천 계획을 세우는 쪽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준비하겠다. 장소는 내가 말한 그 거리, 음악은 내가 추천한 그 플레이리스트, 식사 후에는 내가 좋아한다던 그 디저트. 취향의 문장들이 실제 동선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의 밀도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섯째, 외로움 직설형 멘트입니다.
오늘은 괜히 외롭다는 말, 집에 가기 싫다는 말, 거리를 혼자 걷기 싫다는 말. 이건 거의 문이 활짝 열리며 손짓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느린 위로보다 빠른 동행이 낫습니다. 지금 바로 잠깐 얼굴만 보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목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자라나고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를 조금 더 펼쳐보겠습니다. 한 대학원 연구실에서 주말마다 남아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대 캠퍼스가 나는 이상하게 좋다. 빈 복도 냄새가 집중하게 만든다. 그 말을 들은 남학생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여학생은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말은 장소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동반자 요청이었다는 것을요. 비슷한 시간, 비슷한 장소,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신호는 분명했고 빈자리는 오래 비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회사 동기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클래식 피아노가 다시 좋다. 직접 들으면 숨이 정리된다. 그 다음 주에 다른 팀의 동료가 연주회 티켓을 2장 들고 나타났습니다. 말의 주인을 알아챈 사람은 그가 아니었지만 신호의 주인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신호를 잡는 사람에게 이야기는 이동합니다. 비슷한 대화, 다른 결말. 그 차이는 행동의 속도와 구체성입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신호는 자주 옵니다. 퇴근길에 보내온 짧은 문장. 오늘 하루 길었다. 집에 가는 길이 이상하게 조용하다. 여기서 악담처럼 길게 공감의 문장을 보내는 대신 아주 간단한 제안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말하던 그 베이커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따뜻한 빵 하나 집어들고 내가 좋아하던 그 카페로 갈까? 문자 한 줄이 동선 제안으로 바뀌는 순간 대화는 화면을 떠나 현실로 들어옵니다. 유머가 필요한 장면도 있습니다. 단점 토로형 멘트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가벼운 농담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의 단점은 하나뿐이다. 자꾸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습관. 그거 빼면 완성형이다. 농담 같지만 사실을 섞은 칭찬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웃음 뒤에 안도감이 남습니다. 그 안도감이 다음 약속을 편하게 만듭니다. 행동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더욱 간단해집니다. 신호를 듣는다. 의미를 단순하게 해석한다. 아는 척하지 말고 바로 제안한다. 제안은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만든다. 실행한다. 다시 듣고 다시 제안한다. 연애는 결국 이 반복입니다. 복잡해지는 순간은 언제나 망설일 때뿐입니다. 망설임은 상대에게 불안을 전염시키고 불안은 문을 닫게 만듭니다. 반면 단순한 실행은 신뢰를 빠르게 세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면 어떻게 하느냐? 오해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더 큰 오해를 부릅니다. 가벼운 제안은 부담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짧은 산책, 한 잔의 차, 퇴근길의 서너 문장. 이런 것들은 거절되어도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면 다음 장면이 열립니다. 위험은 낮고 보상은 큽니다. 수학적으로도 이 선택은 이득입니다. 연애는 확률의 게임이 아니지만 행동의 기대값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신호를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기 검열입니다. 지금 말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내가 나서는 인간처럼 보이지 않을까? 스스로 마음속에서 감점을 주다 보면 상대는 당신의 미지근함을 무관심으로 해석합니다. 소극성은 무관심으로 번역되는 언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공손한 직진은 배려로 번역됩니다. 속도와 태도는 함께 갑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확실하지만 강요하지 않게. 이 균형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을 몇 줄 남겨두겠습니다. 취향을 흘릴 때는 내가 준비하겠다로 받는다. 외로움을 말할 때는 지금 잠깐 보자고 가볍게 제안한다. 계절을 꺼낼 때는 그 계절의 감각을 한 가지 추가한다. 가벼운 바람막이, 따뜻한 음료, 늦은 시간이면 집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한 줄. 모두 부담은 낮고 안전은 높은 카드입니다. 한 번의 제안이 다음 신호를 더 선명하게 부릅니다. 제안은 신호를 확증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둘 프레임을 하나 드립니다. 모든 신호는 말의 내용과 말의 맥락, 그리고 타이밍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표면, 맥락은 배경, 타이밍은 조명입니다.
표면만 보면 그림이 평면으로 보이고 배경과 조명이 겹치면 깊이가 생깁니다. 같은 말도 낮의 카페와 밤의 골목에서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은 시간을 함께 제시합니다. 오늘, 지금, 잠깐. 이 세 단어는 분위기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스토리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관심 있는 여자는 평범한 문장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행선지를 흘리고 단점을 드러내고 관계 가능성을 묻고 계절의 감정을 섞고 취향을 가이드로 건네고 때때로 외로움을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신호의 뜻은 하나입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빈자리는 당신 자리입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늘 단순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발만 옮기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최근에 들었던 그 말 한 줄이 지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 장면을 다시 열 수 있다면 같은 말에 다른 답을 얹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짧은 제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뒤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사람의 타이밍을 구합니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초록불이 됩니다.